플랩 문제, 그다음에 동체의 ADS-B 전원이 꺼졌다. 그래서 아마도 착륙 중에 전원이 모두 셧다운된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의심도 일부 추정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셧다운의 근거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런 추정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조사를 좀 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복항하는 과정에서 관제사하고 뭐 지시 유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소통이 좀 원활치 않고 단절되고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된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여객기 사고 원인으로 여러 가지 추정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착륙 도중에 전원이 모두 꺼지는 이른바 셧다운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여객기에서 전기장치가 모두 작동할 수 없는 이른바 셧다운이 됐다라는 건데 교수님, 셧다운이라는 것 전문 용어 같은데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이 비행기 사고 상황에서 한정한다면요. 네, 뭐 셧다운이라는 말은 뭐 이 비행기 사고도 그렇지만 뭐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전원이 아예 다 통째로 꺼져버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일명 이제 셧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정전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지금 이제 해당 비행기도 지금 뭐 조사는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랜딩하는 과정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셧다운이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추정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비행기 엔진 쪽에서 출력이 저하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엔진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발생을 하고요.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아마 그런 이제 동력 계통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네. 비행기 전체에 셧다운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 몇 가지 이 현상들이 말하자면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전파 또는 데이터들이 끊긴 부분이 전원이 다 꺼졌기 때문에 전송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근거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엔진이 모두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것도 셧다운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진 쪽에서 사실은 이제 해당 사고기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엔진 쪽에서 사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맞물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사고기 같은 경우에 우측 엔진과 그 왼쪽 엔진 네. 두 개 엔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개 다 모두 다 결함이 생기는 그러니까 페일리어 되는 확률이 적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적다라는 확률이긴 하지만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 사고 항공기의 경우는 엔진이 가동되면서 나오는 전기 전력을 비행기에서 구동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셧다운이 됐다는 것은 엔진 양쪽이 모두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 모두 끊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설명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결론 지을 수는 없고요. 이런 주장도 나와서 국토부도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이번 사고의 참사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폭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한 사고 항공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 이 둔덕이 참사를 키웠다라는 지적도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거리 그리고 재질 이 정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부 생각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끝에 있는 둔덕이 어느 공항에서 저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높이에 있는 둔덕이 가정인데 저 둔덕이 없었다면 이 항공기는 계속 밀고 나가서 그 벽까지 치고 그다음에 거기를 넘어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도 항공기는 지금보다 좀 더 온전한 상태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There isn't obstructions and barriers of this type that are close to the runway. There's no answer as to why that lighting facility, which is a large piece of concrete equipment
is located exactly where it is. So that would be my next question: does the airport meet the standard design criterion for an international airport? 자, 그러니까 거리, 둔덕까지 남아있는 거리가 조금 더 길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 둔덕의 재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부드러웠다면은 사고 규모가 좀 줄지 않았겠나,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원래 저 재질은 뭘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사고가 워낙 참담하고 안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설처럼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에 어떻게 보자면 가장 크게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던 그 둔덕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로컬라이저는 이 비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었던 이제 둔덕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던 부분, 그리고 활주로 끝과 너무 가깝게 설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네. 이 재질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었다면은 뭐 넘어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다른 때문에 재질이라는 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재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네. 보다 다르게 고정은 되지만 아하.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완전히 파괴력을 가지지 않은 재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요. 이게 지금 국내에 허가를 받은 규격에 맞춘 공항이잖아요. 해외에서 어떤 국내 공항 자체의 이런 규격이나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이 부분이 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들의 견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